이제 성공한 것 같고요. 그 기분이 꼭 천국에 있는 기분 같았어요. 예, 인위적으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 정말 놀랍습니다. 예. 더 큰 그 행복이랑 네, 평화 속에서 사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라고는 뭐 예.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그렇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도파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진 같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산다는 게 네,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좋은 리조트에서 사는 뭐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한 2시간쯤 지나면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데, 네네. 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네, 좀 장시간 앉아서 이제 계속 몰입을 하니까 엄청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네.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그냥 올라와서 네, 그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분은 ADHD 성향을 가지신 그 전업 투자자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집중을 잘 못해서 이제 강한 몰입에 이제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ADHD인 분들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은 굉장히 몰입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주 그 강한 몰입을 아주 그 인상 깊게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세상이 정말 있는 줄 몰랐다라는, 이제 천국과 같은, 뭐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면 그냥 천국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경험을 해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몰입하는 삶 뭐 이걸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유튜브에도 주식에 관한 전문가로 아마 초빙도 되는 것 같고, 또 주식 초보자들한테 강의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일정이 많아서 약한 몰입을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강한 몰입을 하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9일 차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쏟아지는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데 12일 차에 이제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이제 소개할 텐데, 이분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진짜 문제는 깊고 이제 집중을 이제 오래 못했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성장주 가치 투자를 바탕으로 집중 투자를 진행하는데, 세 종목의 사업 전방 산업 리스크를 깊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HD 성향이 좀 있어 장시간 집중이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명상과 현정 관찰은 즐겁지만 투자 주제로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몰입으로 혼자는 잘 들어가지지가 않아서 이제 몰입 코칭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칭의 목표는 투자 질문을 하나로 묻고 생각을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질문의 중심축은 질문이 선명해질수록 생각의 흐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수익률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그다음에 다음 하락장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그다음에 위대한 투자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워런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분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홀딩 전략,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거가 이분의 질문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도 알아보고, AI, 에너지, 그 다음에 이란, 미국 전쟁,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 뭐 그런 리스크, 그런 것까지 한 질문 안에서 이제 연결해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했어요. 일주는 이제 여러 일정이 있어서 약한 몰입으로 이제 일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강한 몰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약한 몰입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생각하면서 유지하는 약한 몰입을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초기 일정으로 약한 몰입을 거친 뒤 일주일, 그 다음에 몰입 의자에 앉아서 2주 강한 몰입으로 하고, 그 강한 몰입 끝나고 다시 이제 약한 몰입으로 돌아왔어요. 1일에서 8일 차는 이제 뭐 일정이 있고 가족, 병원 등으로 이제 여러 일정이 있어서 약한 몰입으로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몰입을 9일 차에 8, 90%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몰입 의자에서 7시간 연속
시작해서 아이디어가 수십 개가 나오는 경험을 하고 12일차에 강한 몰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 벅찬 행복감과 지극한 평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생활 속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 투자 모임, 감정 조절까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몰입도는 몰입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몰입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몰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첫 9일 이제 강한 몰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강한 몰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루에 몰입하는 시간은 되게 적었어요. 제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상을 해야 강한 몰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6시간, 뭐 어떤 거는 0시간, 어떤 거는 4시간, 어떤 일정이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강한 몰입하기에는 너무 이제 적은 시간을 이제 몰입을 해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이분은 강한 몰입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일차 때 이제 11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체감 몰입도가 80~90% 된 것 같다. 그리고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핸드폰, 책, 대화가 없는 한 가지 질문의 연속을 한 거죠. 이분이 어쨌든 ADHD가 있어서 11시간을 연속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제 어떤 벽을 뚫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이제 약한 몰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몰입으로 뭐 여러 가지 병원, 육아, 가족 일정이 많아서 깊은 고립할 시간이 부족했고, 산책, 이동, 일상 중에도 투자 질문을 계속 떠올리려는 이제 노력을 했고, 잡념이 자주 생기고 몰입도는 주로 30에서 5% 수준이었고, 그래도 책상 깨어있는 시간에는 리서치와 생각을 지속.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나름 ADHD가 있는 분이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속에서도 질문을 놓지 않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약한 몰입을 해서 아이디어가 얻어졌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닌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과 일정하고 단절하고 선잠을 자고 이제 몰입 의자에 앉으면서 이제 이분이 몰입이 잘 된다는 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몰입 의자에서 7시간 연속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도 책도 없이 한 가지 주제만 남기는 이제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화, 컨텐츠, PC가 잠깐 들어와도 몰입도가 낮아진다는 거를 이분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1초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수면, 선잠, 운동으로 생각의 지속력을 회복을 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짧게 기록하고 다시 생각으로 복귀하고 이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거를 하고, 그래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처음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날수로는 17일차가 되고 강한 몰입을 하기로 한 거는 9일차 가 되는데, 이때 이제 몰입도가 80~90%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몰입도가 이제 생각은 11시간을 했고, 수면 5시간, 운동했고, 몰입도는 80~90%. 3시에 통화하고 나서 어머니 댁에서 몰입 의자에서 저녁도 거르고 10시까지 몰입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에 잠시 샤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몰입 의자에서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그동안 두세 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던 것과 달리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체감상 몰입도는 80~90%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시쯤 되었을 때 머리와 이마가 묵직하고 전신에서 약간 진동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상을 깊이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몰입할 때 느꼈던 그런 시원한 쾌감 같은 느낌은 없었고 그냥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이분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온 아이디어들이 무척 많은데, 메모한 것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같은 질문을 몰입했는데 쏟아져 나왔고, 산책이나 육아하면서 생각하는 약한 몰입으로는 성과가 낮았었는데 몰입 의자에서 장시간 생각하니 몰입도가 올라가며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직 기분이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평생 살고 싶다는 그런 감정까지는 못 느낀 걸로 봐서 강한 몰입에는 아직 못 들어간 거 아닐까 싶지만,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장시간 몰입 의자에서 생각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강한 몰입 시작하면 빠르면 뭐 3일, 4일 이제 이렇게 몰입에 들어가요. 조금 늦어도 뭐 5, 6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제 9일 차에도 아직 강한 몰입에는 못 들어갔고 이제 몰입도의 8, 90%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분이 이제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이 좀 적었죠.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몰입 9일 차에는 2시간이 지나자 이전과 비교가 안 되게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오후 통화와 어머니 댁 빈방에서 저녁도 고르고 몰입을 했고 샤워 시간을 제외하고 몰입의자에서 계속 생각을 했고 기존 2개에서 5개 수준이던 아이디어가 수십 개로 증가했고 머리 이마가 묵직하고 전신이 약간 진동하고 기분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도는 90%. 연속해서 생각하는 건 7시간, 하루 종일은 11시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아이디어들이 비교도 안 되게 나온다는 말이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래 생각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자신의 한계를 넘은 것 같다라는 거죠. 집중이 어려운 사람도 환경과 방법이 맞으면 한 주제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빈방에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도 책도 없이 가만히 한 주제에 대해서 7시간을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의지력보다 환경, 질문, 연속 성의 설계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이제 통화한 내용이에요.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제는 그 몰입도가 한 8, 90%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통화 끝나고 이제 한 밤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몰입 의자에 앉아서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가 한 2시간쯤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데 네네. 네, 이전에는 이제 약한 몰입에 가깝거나 몰입 의자 한 2시간 정도만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네. 좀 장시간 앉아서 이제 계속 몰입을 하니까 예, 엄청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네. 그리고 제가 좀 ADHD가 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뭐 딴짓을 보통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 집에 이제 핸드폰도 안 들고 가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그냥 몰입의자 하나 앉아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제가 한 7, 8시간을 또 이제 오전까지 포함하면 11시간 정도를 네네. 한 가지 주제만 계속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참 제가 좀 놀랍고 뭔가 어떤 뭔가 벽을 넘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엄청난 무기를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예. 어제는 그 몰입도가 한 8, 90%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통화 끝나고 이제 한 밤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몰입 의자에 앉아서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가 한 2시간쯤 지나면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확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이제 경험을 나서 높은 몰입을 경험한 뒤 이제 방해 요인이 이제 선명해진 거죠. 그래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니 무엇이 몰입을 깨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에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병원 육아 등 일정이 많아서 이제 주로 약한 몰입을 했고 가족과 한번 대화하면 몰입도가 깨지는 것을 느꼈고 휴대폰, PC, 대화 컨텐츠에 마음이 잠시라도 빼앗기면 몰입도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몰입 의자의 중요성, 그러니까 몰입 의자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확실히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받아서는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분이 이게 만족되는 상황에서 이제 몰입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방해를 줄이는 것이 강한 몰입을 지키는 첫 번째 기술이라는 걸 안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12일 차에 이제 강한 몰입에 성공했다고 이제 자기가 성공한 것 같다고 이제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생각은 11시간을 했고 수면 7시간, 선잠 2회, 몰입도는 9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야외 점심은 곧장 몰입 의자에 앉았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뒤에 선잠 이후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이제 상태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우나 마사지 후 잠에서 깬 듯 상쾌하다가 곧 이어 아이디어가 메모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나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이제 이분이 강한 몰입 상태에서 행복감과 지극한 평화를 느꼈다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느꼈고 가슴 벅찬 행복감,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가득 차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이제 행복했다는 거고 지극한 평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알던 평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 또 상쾌함, 머리부터 전신이 완전히 상쾌하고 피로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분이 이때 보낸 메일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생각은 11시간 했고 몰입도 90% 이상이고요.
드디어 강한 몰입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마지막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한 몰입이 성공했다고 느낀 것은 가슴 벅찰 정도의 행복감과 지극한 평화였습니다. 이보다 기분이 더 좋은 단계가 있다면 그건 아마 천국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스파에서 사우나하고 마사지까지 받다가 자고 일어난 것처럼 기분이 좋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생각을 이어가기 시작하니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메모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가득 찼고 배 쪽으로도 느낌이 퍼졌습니다.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본 기분이었으며 정말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성당에서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할 때 말로는 입에 평화를 담았지만 한 번도 평화를 몸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는데 지극한 평화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성을 다룬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진동수가 올라가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 체험한 분들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화를 느꼈다고 설명하던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분 좋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천국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천국에는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다른 즐거운 거리가 필요 없다는 말도 떠오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쭉 했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도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마지막 생각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느꼈던 행복감과 평안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몰입 훈련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몰입으로 이렇게 행복과 평화를 느낀다면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해서 행복하니까 그러면 갈등과 어떤 싸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강한 몰입 성공한 것 같다고 그래서 직접 이제 이분이 한 얘기, 이게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성공한 것 같고요. 그 기분이 꼭 천국에 있는 기분 같았어요. 예. 인위적으로 이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네.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알면, 왜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몰입을 전도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거 딱 느끼고 나서, 이제 좀 주변에 스트레스 받고 좀 괴로운 친구들한테 어제 알려줬거든요. 이거 아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면 이거는, 이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구 같은 것들이 그냥 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전부 이보다 좋을 수 있다면 그건 세상에 천국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왜 몰입을 자꾸 알리려고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겠다는 거고, 또 자기 주변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알고 안 알려주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런 상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쾌락이 아니라 깊은 평화에 가까운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큰 그 행복이랑 네. 평화 속에서 사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라고는 네.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그렇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도파민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진 같아요. 네네.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혹시 마약 환자들이 이런 걸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살면서 어제 제가 이 느낌을 받고 와이프한테 혹시 평화라는 그 감각을 느낌을 체험해 본 적이 있냐니까 없다더라고요. 너 해봐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잘.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경험 아주 아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산다는 게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좋은 리조트에서 사는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 이제까지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또 행복을 추구한단
거란 말이죠. 뭐 좋은 리조트, 남들이 못 가는 비싼 무슨 그런 집에 살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경험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행복은 부질없는 거였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있고 또 그러면서도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을 느꼈다 그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로 또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 관련된 통화 내용입니다. 네, 언어 표현이 너무나 이게 그 표현이 참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네. 언어가 이걸 어떻게 그래. 참 전달을 참 하기 어렵네요. 제가 그래서 참 이거 보자마자 내 주변에서 좀 특히 그 투자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맨날 후회하는 결정하고 이런 친구들 주변에 이제 몇몇 있는데 네. 걔네들한테 이거 알려가지고 이 상태에 있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두려움이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이제 서운함을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봤는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있어 이걸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그냥 올라와서 네. 제가 그 영성책에서 무슨 에너지 파동이 뭐 엄청 올라가니 막 이런 표현들 보면서 참 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이 모든 사람이 이걸 하면 이 세상에 그 갈등과 뭐 이런 게 다 사라질 것 같은데 범죄가.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인간이 한 단계 더 진화한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삶의 목표가 고도로 진화한 존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걸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세상을 분노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내 마음이 투영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지극하게 행복한 상태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상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상태랑 아주 비슷한데 어쨌든 이 몰입이 이런 상태로 간다. 이분이 12일 동안 어쨌든 노력을 했지만 ADHD인 분도 이제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이 어려운 사람도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후에 이제 다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약한 몰입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27일차, 30일차에도 이제 생각의 흐름을 계속했는데 투자 스타디 모임 후 기차 안에서도 질문을 이어가고 어떻게 하면 꾸준한 수익을 내는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서울 투자자 모임 후에도 내려오는 기차에서 생각하다 선장을 잡고 이제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생각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가 이제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몰입 경험이 일상적 사고의 보상감을 바꾸었는데 보다 쉽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32일 차야. 몰입도를 올리면은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안 좋은 기분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일 차는 어쩌는 일이 있어도 생각으로 돌아오자 기분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짜증을 알아차리고 조정하고 위대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질문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메타인지 질문으로 확장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몰입도가 올라가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면 편안하고 고요함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몰입도가 내려가면 불안하고 기분이 이제 변덕스러워지는 거죠. 몰입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도가 언짢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내가 몰입도를 올림으로써 다시 편안하고 고요한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가는 이걸 이제 자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제 보여주는 몰입 메커니즘은 뭐냐면 집중력은 타고난 고정값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상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ADHD가 있는 분도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고도의 집중 상태가 이제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쨌든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몰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환경을 단절하는 게 중요하고 질문을 하나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고정하고 그걸 연속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선장,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신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몰입을 경험하면 이제 정서 보상이 되니까 평화 행복감을 이제 느끼니까 다음에 또 몰입을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몰입 경험이 투자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감정과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어쩌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삶을 더 바꿔주는 큰 이제 효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이제 네 가지 메시지가 오래 못하는 사람, 집중을 오래 못하는 사람도 방법이 맞으면 뭐 7시간 연속 생각 아니면 며칠 연속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어떤 임계점 후에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분이 2시간 이후부터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요.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돼서 몰입도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폭발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강한 몰입을 하면 잠잘 때 뇌를 활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뇌를,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이어갈 수 있게끔 몰입도를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강한 몰입은 감정 변화를 느끼죠. 감정. 그러니까 단순한 집중이 아니고 평화, 이제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게 돼요. 이제까지는 거의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매슬로가 말하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야. 이게 몇 날 며칠 지속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동기. 그렇게 한번 몰입의 맛을 이제 강하게 경험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아져서 계속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전두엽에 그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되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도 생각하는 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는 힘, 이게 몰입인데, 그 ADHD 성향이 있어서 이제 집중을 어려워했던 전업 투자자가 이제 몰입 코칭을 통해서 변화가 됐죠. 이제 이 경험 몰입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몰입 훈련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 사례는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ADHD 성향 때문에 집중을 어려워했던 분인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뿐이지, 이런 분들도 이제 몰입 상태에 올라가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또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이분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